나스닥은 현재 0.15% 상승한 14,2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에 대한 뷰,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갑니다. 3, 2, 1. 매수로 자신감 있게 들어주셨네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오늘 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차트 먼저 보고서 지지 평가 받는 구간 한번 체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채널이 상단쪽으로 열리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폭에서 한번 매수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미장 개장하고 지금 25분 지나고 있는 국면인데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확인하고 14,260포인트로 측정이 되는데, 자, 14,2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지지대층 이제 딛고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매수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만 유효합니다. 이 부분 좀 포착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4,250포인트에서 60포인트입니다. 자, 손절은 14,240포인트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측정하시고 매수 단가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술주가 신고점 갱신했죠, 전일. 자, 네. 일봉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도 신고점이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단가는 일단 단기 고점은 14,350포인트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14,350포인트. 조만간입니다. 오늘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1차 파동 이후 조정 단가 딛고 60분 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지 받고 올리는 구조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평가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해요. 2차 파동 구간이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지금 60분 봉에서 이제 채널링 구조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채널링 구조. 지금 단가가 이제 지지를 막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채널상 구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한 이제 엄청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분을 남기는 거는 사실 제가 일전에 얘기했는데 15,000까지 좀 도달 가능성은 있어요. 앞으로 힘이 15,000이요. 힘이 있어요. 15,000까지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네. 그죠? 근데 일단 오늘 단기적인 도달 범위 값은 이제 14,350까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평가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 구조에서 보시면은 아직 이제 상단에 대한 랠리, 상단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여유분이. 그 무슨 뜻이냐? 예, 여유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월말 이제 다 돼가는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시황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예, 이제 제일 근시일에 났던 내용 이제 시황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청문회가 열렸죠. 이제 내용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원 의원들에게. 네.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장을 불러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질문, 심도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잘 하고 있냐?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 판단해? 지금 너의 정책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는 거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어떤 가능성 가지고 있어?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청문회 진행하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 통화 정책 관련해서 지금 시장 경제 상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평가를 어떻게 이루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그 최대한 인내심. 인내심이란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에서 왜 상승을 이끌까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아직은 어떤 출구 전략을 공식화를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다리는 게 이제 공식화죠. 자, 시장에서는 증명된 게 지금까지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증명이 필요해요.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하면은 증명이 필요한데, 파월에 대한 입장 표현은 아직은 객관적인 수치값이 회복값이 아니다, 이 표현을 FOMC 회의에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전일 파월 청문회에서, 하원 청문회에서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언제 뒤집을 수 있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제가 6월 초에 말을 했는데 7월 초죠. 7월 비노 고용지수 발표 이후 엄청난 회복량 값을 올려버리면은 그때부터 시장 심리가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제 추구 전략 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다. 근데 물가는 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단기적으로. 내용 한번 이제 청문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국어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 부분에 대한 평가예요. 자, 고용 부분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이 갔을 때는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이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진 점이 가장 크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 목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장기 목표 수준으로. 자, 무슨 뜻이냐? 물가는 우려하지 마. 이겁니다. 물가는 우려하지 마. 단적으로 전문입니다. 발표에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가 우려하지 마. 우리가 목표한 어떤 수준에 이제 하락 랠리 들어갈 거니까 지금 상승 압력이 좀 다소 들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고서 평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고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용 부분이에요. 자, 경기 침체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균등하지 않았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 계층의 실업자 수는 불균형적으로 감소. 회복되고 있어. 좋은 징조야. 이겁니다. 지금 경제 회복, 고용 회복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일전에 파월이 우려하던 거는 이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고용 회복에 대한 불균형이었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 다만 인내심은 갖자. 확실한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해 이거였어요. 어제 내용은. 뭐 항상 페드 회의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죠. 네. 예. 그럼 어제 있었던 회의 내용은 지난 페드 회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두들기는 멘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은 멘트를 반복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물가 지수가 이제 2.5%까지 도달하고 최고치. 이때 5월이었죠. 증시 안 좋을 때. 그리고 하방 압력 받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늘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이 물가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근거가 이 자리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물가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야. 페드는 어떠한 조치를 할지 이미 선으로 보여줬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 이제 7월 초에 발표하는데 그때까지는 상승 기반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시장이 이제는 관망할 거예요. 야, 이번에 어떻게 뜰까? 7월 이제 초 그죠. 부근에서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요. 고용 지표가 또 하에 떠봐요. 와, 그냥 상방을 슈팅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회복해봐. 그럼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 분위기. 어떻게 완전히 이제- 예상하시나요? 네?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고용 지표는 예상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제 6월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네. 이제 실업급여가 좀 종료되고 나서 어떤 반영 자체가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7월은 더 예상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라는 평가값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 지표가 하회가 된다면은 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사실. 네.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표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올랐다 내렸다가 정확하게 두드러질 거예요. 7월에는. 오히려 이제 고용 회복이 된다면 좀 매도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시기가 올 거다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사실 최근 트레이딩 자체를 매수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매수 채널이 많이 형성되는 오늘과 같이 차트에서 매수 채널이 많이 형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6월 말까지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래야지 수익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물리진 않는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자, 시황만 제대로 보더라도 물리진 않아요. 포지션이. 단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손익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시적인 관점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리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7월 초에 하루 이틀 전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있잖아요. 쉬어야 돼요. 아, 관망을. 그죠? 네. 관망하는 게 좋다 이거야. 왜냐면은 시장이 대기하는 장이 돼버려요, 완전.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면서 딱 지표 뜨는 순간 방향성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때 큰 수익 한번 날 수 있어요. 아, 그 타이밍을 잘 들어가야 지표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죠? 근데 아무 포지션이나 진입하면 안 되고 7월 초에 큰 수익 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큰 수익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상승 기반으로 좀 단타 트레이딩 위주로 매수 위주에 대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장이에요. 그래야지 수익성이 좀 극대화돼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내용 정리 한번 제대로 들어갈게요. 자, 고용 부분만 일단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노동 공급과 일자리 창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네. 자, 근데 이제 전제가 깔려요. 올해 남은 기간. 여러분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회복되겠죠. 당연하게. 예, 근데 아주 길게 보고. 되게 다음 달이 아니라 네. 다음 달 이렇게 얘기했으면 시장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 남은 기간 이런 표현을 했었고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네. 물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강세를 드러내요. 파월 의장이 미국 중앙은행이 네. 의장이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때처럼 안 될 거야. 왜냐?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 강경하죠. 이미 대비가 다 돼 있다. 그렇죠. 뭘 것 같아요? 어떤 대비냐고요? 예. 일단 그 국채 금리 말씀해 주셨던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이제 국채 금리 네. 매입을 네. 조금씩 바꿔나갔던 그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앵커님이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인데 지금 물가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제 국채 위주에 대한 장기 국채에 대한 매집 비중을 늘리는 방식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최근에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제가 스프레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 세인트루이스 뭐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분위기 잡고 있고 등 그리고 뭐 이제 뉴욕 연은 총재,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렇게는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기가 뭐냐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적절하게 이제 나눠질 시기예요. 이 시기 때가 뭔 시기냐면은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기억해야 될 거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파밖에 없었죠. 다 이제 금리 인상은 안 돼 이주의예요. 돈 더 풀자. 왜냐면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분분하게 나눌 때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도 올 8월 그때쯤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두고 있습니다. 공식화 발언이. 근데 우리는 7월에 선진입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는 먼저 선평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총 멘트. 전일 파월 하원 청문회는 지난 FOMC 회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들기는 자리였다. 이렇게 한마디 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증시가 신고점을 갱신했었고 네. 오늘도 또 갱신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 매수 평가를 좀 봐야겠죠. 그죠? 네. 당연. 지금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야지 적절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직전까지. 그래야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화면 전환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밌는 걸 들고 오셨나요? 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는 있어요. 아, 사실. 네. 그래도 일단 파월 의장이 객관적인 수치 필요성으로 시장을 안심시켜준 게 약간 믿음직스러운 면이 있네요. 네, 믿음직스러운 면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지금 영어 보이시나요, 앵커님? 잘 안 보이네요. 영어를 해석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안 보여서 그런 거죠?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일단 영어로 써 있어서 앵커님은 읽으실 줄 아시는데 영어를 아. 잘하시니까 10-year treasury까지 네, 보이네요. 그 네. 뒤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잘 안 네. 보이시니까 어쩌서 이게 10년물 채권 금리랑 2년물 채권 금리 있잖아요. 네. 이걸 뺀 값이에요. 음. 뺐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채권에 대한 어떤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예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네. 뺀 가격인데. 쉽게 우리가 이제 외신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 차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 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시장이 채권 시장이 이상한데 구조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장기물 국채 금리가 높을까요? 단기물 국채 금리가 높을까요? 장기물 국채금리. 그렇죠. 인가요? 왜냐 오래 갖고 있으니까. 네. 그죠? 오래 갖고 있으니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원칙적으로 높아야 정상입니다.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구조는 장기 국채를 사고 그죠? 이자 배당을 받잖아요. 쉽게 이해할게요. 그럼 그걸로 담보대출을 받아요. 내가 산 걸로. 그리고 더 단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레포 금리까지 가는 거예요. 초단기 금리까지. 하루치 빌려주는. 0.1%, 0.05% 수익을 내는데 몇천억 단위가 들어가요. 하루 수익 내려고.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네. 확실하니까. 음. 그죠? 그런 MMF 시장,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구조가 짜 있다 보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질 때 이 채권에 대한 구조가 꼬여버려요. 그게 장단기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쵸? 안 좋은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시장이 감지라는 거죠. 야, 네. 이거 잘하면은 금융이 꼬이겠는데? 그럼 주식 싹 다 빼야 돼요. 그때. 위험한 네. 시기. 정말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1.2%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그럼 채권 시장이 일단은 안정적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작년에 이제 왜냐면 이걸 맥스로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는 건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네요. 직전에. 보이시나요? 2007년에. 그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2007년 저기서 어디죠? 저 왼쪽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아, 네. 역전이 됐죠. 제로 밑으로. 저 때 많이 그죠? 어지러웠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역전되고 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이게 맞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게 채권 구조가 한번 꼬여버리면은 지금 당장에 대해서 금융 위기 발생은 안 되지만 몇 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이런 시장 이상 현상이 펼쳐졌던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 한번 보죠. 굉장히 안정적이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채권에 대한 레벨링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과거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 빅쇼트적인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되지만은 지금 최근에 왜 이거를 설명했냐면은 최근에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그죠? 네. 2년물 국채 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있죠. 이걸 왜 할까요? 왜 이렇게 내려갈까? 물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장기 국채를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아까 어렵나요? 말씀해주신 그 네. 내용이랑 맞물리네요. 그죠? 맞물리죠. 물가에 대한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장기 국채를 더 비중을 늘리니까 장단기 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럼 연준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있는 거예요.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 장기 국채를 더 매입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가. 그래서 연준은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우린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물가 우리가 안정화시킬게. 우린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 막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채권에 대한 장단기 금리가 안정권이기 때문에 더 매입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상관없다. 상관없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더 늘려도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도달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정말 물가가 계속 올라. 그럼 연준은 이 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죠. 장기를 늘리는 방식.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역전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대형 것도 방안이 감지를 해놔야죠. 우리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자주 해야 돼요. 어떤 레벨링에 대한 구간을 달성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 있죠. 최근 3개월 내, 6개월 내에 당장 네. 시장 상황은요. 미국 연준 내에서는 채권 가지고 장기 국채를 매입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악조건은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연준 입장은 단순히 그거죠. 우리 어떠한 카드도 준비가 돼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용 좀 어렵죠, 뱅커님. 그래도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안정화 구간에 있다. 네. 이 정도까지 확실히 설명해 주셔서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됐다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관련해 갖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이 있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어떠한 카드를 꺼낼 수 있을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고용 지표에 대한 회복이 결과값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실시간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자, 지금 고점에 대한 갱신값이 아까 이제 23시 이후 이루어졌죠. 역사상 이제 기술주 신고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사를 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레벨링이 지지 레벨링이 좀 달라졌는데 14,000 이제 60에서 260에서 14,270 레벨링 지지층 확인하시고 매수 봐야 됩니다. 이 구간대까지는 웨이팅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지지층이 제일 유효할 거예요. 이 부분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신고점이 나온 거지? 제가 지난주 패드 할 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6월 초에 제가 암시를 드렸습니다. 그죠? 6월엔 증시가 좋을 거예요.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증시가 좋을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하게 제가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불보듯 뻔히 보이는 이번 한 달에 대한 경과 코스였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페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페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큰 변동폭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사실 긴장을 안 하는데 7월 초에는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웬만하면은 이제 시황 보면서 긴장하지 않는데 7월 초는 정말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는.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단타 구간, 매수 랠리, 신고점 계속 들어가는 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